전제를 깔자면 저는 첫 시간에 퍼수에이션, 설득이라는 개념보다는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. 설득은 뒤에 강조하겠습니다만 설득의 출발은 뭐였냐면 어찌 보면 레토릭, 수사하기고요.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1920년대, 30년대, 40년대를 관통하는 괴벨스, 나치 정권의 프로파간다죠.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설득에 대한 이론들을 좀 아시는 것도 내가 설득을 당하거나 또 설득을 하실 때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콘도 사진이죠. 제가 정말 오래전에 한동안에 이 붐이 있었던 I Love School 아십니까? 예전에 제가 연식이 좀 돼서 그때 막 동창들 만나고 굉장히 재미난 모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한 친구가 저를 굉장히 살갑게 반겨주던데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진 않았습니다. 근데 보험업계에 있는 친구더군요. 근데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기본적으로 보험업계에 있으면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. 이게 보험을 100% 들어올 거다. 응? 그 당신 종신보험 같은 거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얘는 분명히 작업이 들어올 거다. 거리 뒀습니다. 근데 1년에 만나는데 저한테 만날 때마다 살갑게 제 회사 근처로 찾아오고 얘가 보험 얘기하러 왔구나. 근데 차를 마셔야 되니까. 근데 1년 동안 한 번도 보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신뢰가 쌓이더군요. 그 친구를 믿게 됐고요. 근데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. 1년 지난 이후에 야 은성아 잘 지내지? 내가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 쪽에서 급한 그 뭐 콘도 관련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나도 지금 할 거야. 선착순으로 10명밖에 안 모집한대. 한 1,000만 원 내잖아.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에 어떻게 하고 이게 나중에는 오픈되는 순간에 뭐 7, 8천, 1억이 될 확률이 높대. 막 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전 믿었죠. 그 당시에 1,000만 원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. 막 고민을 했지만 계속 약을 파는 희소성의 원칙을 통해서 이게 선착순이다. 그리고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클라이언트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오픈만 해준 거다. 자기도 지금 들었다. 그래가지고 들었죠. 그리고 뭐 잘 지냈습니다. 몇 개월 뒤에 여름 휴가를 맞아서 콘도에 가려고 전화를 했죠. 바로 그겁니다.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그거. 전화했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. 그 콘도는 있는데 그런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답니다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. 일단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. 약간 당황했습니다. 전화를 받아요. 근데 걔가 화를 내는 거예요. 저한테. 나도 당했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막 화를 내는데 약간 당황스럽습니다. 그 친구랑은 어떻게 됐을까요? 네, 이제 연락을 안 하죠. 그 친구는 저한테 나쁜 설득을 했죠. 우리가 좋은 설득과 나쁜 설득이 있습니다. 좋은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적 관점이에요. 더 큰 것은 전 영향력이라고 봐요. 꼭 내가 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내가 그를 위한 코치나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. 아까 얘기했던 영향력의 이슈고요. 근데 우리가 자꾸만 퍼스웨이션, 설득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단순하게 내 위주로 변화시킨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. 최근엔 여러분이 느끼시다시피 오디언스, 청중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. 그리고 여러분도 예전에는 그 변호사가 이제 전문 직종이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일반 사람들이 이 전문적인 지식을 모르다 보니 여러분들의 의지를 많이 했지만 요즘 어떻게 하죠? 검색 다 한다니까요.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작업을 들어가거나 내 위주로 설득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커뮤니케이션에서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의 태도, 행동을 바꾸는 커뮤니케이션. 핵심이 뭔가요? 설득자가 원하는 방향입니다. 원래 설득은.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설득이 썩 좋은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. 다만 좋은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공만자적 관점에서 나도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상대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설득이라고 봅니다. 또 설득의 역설도 있습니다. 로미오와 줄리엣 상황을 보면 양가 부모가 뜯어 말리잖아요. 그럼 얘네들은 어떻죠? 더 불타오르죠.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만나게 줬으면 서로 간에 뭐 MBTI나 성격의 문제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지만 만나는 시간이 짧잖아요. 그리고 양가 부모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잠깐 만나니까 이 사람의 진면목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되죠? 활발 타오르죠. 그러니까 내가 역설적으로 너무나 세게 설득 드라이브를 들어가는 순간에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설득은 결국엔 설득의 시작은 내가 시작할 수 있지만 설득의 완성은 누가 하죠? 상대방이 하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집착하거나 급해서 여기에 전문용어로 쇼부를 친다고 설득의 작업을 들어가 봐야 되지도 않고요. 여러분의 이미지, 여러분의 심지어는 관계까지 애매해질 수 있다는 점
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모든 것들이 뭐다? 아까 얘기했던 상황 통제력을 통해 전체 상황을 잘 파악하시면서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